나이 들어 혼자 사는 분들의 소통과 마음관리.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 1. 생리과학적 측면, 사회적 교류가 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사람과의 직접 대화가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 뇌 기능, 특히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뇌 자극 감소. 직접적인 대화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신경회로를 유지시키는데, 혼자 있으면 이런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대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정신분석적 측면, 대상관계와 정서적 안정.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대상이란 단순히 사람뿐 아니라 대화 정서적 교류의 대상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각 감정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으면 내면의 불안이나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 무의식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자기 자신과의 내면 대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3. 실제적 관리법과 제한. 정기적인 전화나 영상통화. 가족, 친구, 이웃과의 정기적 연락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직접 대면이 어려워도 목소리와 표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노인 복지관, 독서 모임, 취미 동아리 등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실제 만남과 대화를 경험하세요. 이는 사회적 유대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유튜브, 책, 방송은 일방적 정보 습득이지만 댓글, 라이브 채팅, 온라인 모임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자기 내면과의 대화 훈련. 일기쓰기, 명상,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 탐색이 마음 평화에 도움을 줍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 가능하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 안정과 대화 욕구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혼자 사는 삶은 편리함과 자유가 있지만 대화와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면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노력으로라도 사람과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자기 자신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관리가 뇌 건강은 물론 마음의 평화까지 지켜줍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혼자 계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온라인에서 소통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또 일기나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과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방법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혼자라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뇌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소통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엔 조금 번거롭고 서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 혼자서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채워지길 바랄게요. 계속 소통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소통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이 점점 답답하거나 어두워질 수 있어요.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예요. 하지만 다행인 건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문자, 혹은 하루 10분의 명상으로 시작해도 좋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작은 노력에도 큰 위로를 받거든요. 어쩌면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돌본다는 의식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시간을 투자할수록 삶은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작은 대화를, 내일은 또 다른 움직임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공간을 채워가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곁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게 귀찮아진다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귀찮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신체적으로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고 심리적으로는 새로운 일이나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거나 동네를 잠깐 산책하는 것처럼요. 귀찮아지는 마음은 무기력함과 연결되기 쉬운데 이렇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또 주변과의 소통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해요. 가까운 이웃과의 짧은 인사가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작게라도 나만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활력을 찾을 수도 있죠. 귀찮다는 마음은 모든 걸 멈추게 만들지만 작은 걸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금방 더 나아질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귀찮음을 이겨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건강도 마음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력함이나 귀찮음이 계속된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본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 하나쯤은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나를 열어보는 시도예요. 작은 대화나 연대감은 내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금 더 먼저 연락을 해본다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선뜻 시작하기 어렵다면 반려동물과의 교감이나 일기쓰기를 통해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가꾸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시도들은 점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니까요. 조금씩 천천히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 더 풍부해지고 따뜻해질 거예요.